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1년에 30유사가 있습니다. 예, 1년은 전시성을 쓴 승려였죠. 그러니까 고려 전기에는 정사가, 고려 후기에는 이제 그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야사가 유행을 하는데, 예, 그런 중에서 이 상공유사가 있죠. 상공유사. 그러니까 김부식하고 1년을 나눠야 돼. 김부식의 후손은 경주 김씨라면 오늘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신정변은 끊어졌다고.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공유사가 이제 고려 후기에 이 교종이 전기라면 선종은 후기, 후기는 상공유사, 1년은 전시성을 쓴 승려, 선종불교에다가 설화문학 발달에 이어 경제도 파탄났죠. 뭐 전시, 예, 뭐 변성설이죠. 뭐 점 하나 찍어서 전시 옥시. 뭐 사실상 개성왕씨 다 돌아왔다고 하니까. 예, 무신들 토지견병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빈번해진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 전란 등 기근으로 유망민이 발생합니다. 무신정변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난은 악화되고요. 전시과 제도도 유명무실해졌죠. 무신들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가운데 문신들 역할은 오직 문장에 능하고 실무 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능문능리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됩니다. 뭐 격리나라 이런 것처럼 실용적 관점에서만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그 고려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초가 미친 듯이 무성해져 있는 이런 것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죠. 고려가 끝난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황성 예터가 되어버린 거죠. 이의방 이의민 이후 조선 사회 성격으로서의 고려 말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성계가 즉위한 수창궁도 개경 중심부 있거든. 개성 중심부. 지금 오늘날의 그 북조선 개성시의 중심부에 수창궁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예, 그 고려궁 많을 때는 그 개성 북서쪽에 산기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사회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사고관, 어떤 그 동양적인, 정확히 말하면 투르크, 그러니까 돌궐적인, 이 한국식으로 음력을 하자면 돌궐적 세계관, 예, 돌궐적 세계관은 개성시, 오늘날 개성시 북서쪽에 있는 황궁이 건설된 그 사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기가 시작됐고 의종은 원흉으로 각인됩니다. 예, 사실 정확한 표현은 강제로 양이된 지 시해됐다는 게 맞죠. 예, 폐위된 왕에게 시호는 붙여지지 않죠. 근데 시호가 붙여졌어요, 의종은. 그래서 폐위된 거는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어떤 역사에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복권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점. 그럼에도 현재 문정권과 이 반일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반일이라고 표현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저는 중도일인데, 예, 친도 아니고 반일도 아니고 중도일인데, 용일, 뭐 용미, 용일 뭐 그런 건데, 반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현재 문정권과는 구분을 해야겠죠. 예, 중도파냐 우파냐 문제고, 예, 북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문제지, 예, 소련 중공 좌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유배와 폐이라는 표현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의종은 역사서를 만들고 상정예문을 편찬해 왕권 강화와 국가의 안위를 깼고 신령을 반포하고 서경을 정비해 당시 혼란했던 동북정벌의 원대한 꿈을 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려사 전기 후기 구분 기준은 의종이 되죠. 인종과 의종. 동경이 경주로 격화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후기 때는 동경이 이름이 없게 되죠. 안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그 누대에 걸쳐 안동에 계승해, 그러니까 세거해 왔어요. 전기 때 이미 세거해 왔지만 그것과 별도로 동경이 더욱더 이렇게 경주가 갈수록 추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경주는 아무도 찾지 않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허벌판. 이런 황폐한 이런 데에 이제 오면 선비 김처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호련하게 나타나서 경주 김씨요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해서 노당리 경주 김씨를 조선 초의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주 김씨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시대 만들어지고 족보도 조선시대만, 그러니까 기원 자체가 조선시대. 오늘날 경주 김씨는 조선 말기 때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확인할 길도 없고, 뭐 김부식, 김동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려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아니란 거죠.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 초기 역사가들은 고려조 멸망 계기가 무신 정권 때로부터라고 혹평을 합니다. 무신 정권을 혹평하는 데에는 이의민도 한몫 톡톡히 했죠. 무신 정권을 혹평 당하는 데는 이의민도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그리고 세종 때 이동가 태종 세종 때 오히려 자기들 그 이성계 정도전을 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통성에서 이런 역설적 아이러니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에까지 오면서 한국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이제 살고 있지 않는가. 고려의 원대한 꿈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뭐 마르크스님이 고구려 그러면서 판타지 소설 쓰기보다 이 고려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몸통이 여기 국호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니 뭐 경주 출신이라고 다 경주 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김부식도 그래서 까인 건데, 만약 오늘날 자손이 현존한다면 김해 김씨를 확률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기치를 내어 신종 1년, 고려 신종 1년 1198년에 일어난 만적의 난도 이의민이 뿌린 씨앗에서 발화한데 불과했다는 거예요. 투르크계 혈통, 모계든 뭐 칭계라면 동돌골, 뭐 그냥 하플로, 거란도 하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 어쨌든 문벌귀족 사회 고려는 중국계인 이의방과 베트남계 이의민에 의해 무너진 게 되는 거죠. 의종이 옛 신라 수도라는 상징성을 사용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경주는 이미 동경이 아니었어요. 전기와 후기는 다르죠. 야사에 기대어버린 의종. 결국 정중부는 진압 4년간으로 경주 출신 베트남 이씨로 추정되는 이의민을 임명합니다. 경주 출신 베트남 이씨, 안남 이씨, 정선 이씨, 그들이 주장한 게 맞다면은 이제 이의민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천민어 쪽으로인데, 뭐 자기 아빠 그 5대조가 뭐 이렇게 뭐 조상 그때 뭐 알 수 없다 그러더만, 뭐 정선이 씨 이렇게 해서, 만약 그게 맞다면은 베트남 이씨거든요. 그러면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 되나? 그러면은 그냥 베트남 그냥 리씨 왕조하고 한국 꼭 그럴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 중국인과 베트남인, 경주를 역이용한 거죠. 벌써 이런 그 풍조가 보이잖아요. 태종과 세종이 고려를 이용했듯이 정몽주를 죽여놓고 정몽주를 띄우고, 이성계 정도전은 까듯이 여기도 이제 신라를 이용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형태가 또 기원이 이 무신 정권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서로 막 이용하는 거예요. 왕도 이용하고 예의민도 이용하고 막 너도 나도 이용하고 개판이 되는 거죠. 경주 사람들은 역시나 이의민을 반기죠. 이의민을 반기고 의종을 관에 가둡니다. 막 이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의민 편에서 이제 이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의종을 관하에 가둡니다.
유의민은 의종을 시해하죠. 스스로 공을 내세워 대장군 종삼품 벼슬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을 궁지에 놓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명종 9년인 1179년 정중부를 제거한 무신 경대승은 왕정체제를 부활하려고 했죠. 그러나 1184년 경대승은 병으로 죽죠. 유의민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유의민은 재상이 되고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했죠.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넘은 거죠. 정중부 경대승 최충원 등과는 달랐죠. 새 왕조를 세우고자 했지만 냉정한 권력자이자 야심가인 최충원에 제거됩니다. 그때가 1196년 명종 26년 4월이었습니다. 최충원은 단순한 칼잡이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였죠. 새 왕조가 아니라 태조 왕건의 고려 왕조를 연장시키겠다는 현실주의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이는 이의민 제거 명분이자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없이 좋은 명분이었죠. 그래서 최충원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죠. 고려 왕조를 그냥 내쫓는 게 낫겠다. 자기 이용하는 게 낫겠다. 최충원 이전까지 사실 무인시대는 개판 시대였어요. 근본도 없던 시대였는데 이 천민이 황궁을 도륙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최충원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민 때 그게 다르죠. 정중부나 이의민은 경대승은 잘 모르겠는데 정중부나 이의민은 천민 완전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 근데 이제 최충원은 달랐어요. 부친과 외조부 모두 상장군 출신 무방가 문인, 이 무방가 문인 덕에 이 과거를 치지 않고 음서의 혜택으로 가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음서 출신이라고요. 음서 출신이라고. 다르다고요. 이의민과 신분이 달랐어요. 고려사회는 다시 보수화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미 시대는 변했죠. 문반보다 무반이 출세에 유리했고요. 무신정변은 고려 국가 체제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김반경도 무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하면 천시받던 시대가 아니라 출세하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음서제로 이 무반 관료에 무인 관료에 진입을 하죠. 최충이나 김부식 등 해주 최씨와 경주 김씨는 만약 김부식이 경주 김씨라면 이 무신 정변 이후에 이 해주 최씨와 함께 대가 끊어졌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최충원과 김반경으로 4대 귀종, 즉 류씨, 최씨, 김씨씨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봉 최씨는 정권 종식후에 다수가 숙청이 되죠. 해주 최씨, 우봉 최씨 다 북조선 관양의 최씨죠. 동주 최씨가 마지막 고려 시기를 잇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 최씨예요. 정리하자면 해주 최씨에서 우봉 최씨를 거쳐서 동주 최씨가 순이 되는 거죠. 오늘날 최씨하면 강원도에 많은데 동주 최씨일 확률이 이제 높겠죠. 물론 강릉 최씨가 많다. 강원도에서 최씨 그러면 10중 8구 강릉 최씨 아니면 동주 최씨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강릉 최씨를 경주 김씨로 보시면 돼요. 작아. 그리고 동주 최씨가 안동 김씨. 오늘날 최씨라면 강원도에 많죠. 동주 최씨일 확률, 진짜 최씨라면 동주 최씨일 확률이 높고, 최씨도 김씨 마냥 이런 거예요. 멸족 전체가 사라졌다 아니면은 동주 최씨만 진짜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최씨가 조선시대에 마치 지어진 듯 역사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의문을 품고 있죠.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조선 초 이후 역사 전면에 사라졌다 말기부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최씨 중에 동주 최씨가 제일 신뢰가 갑니다. 고려고종 땐 문화 시중을 지낸 최종준, 최종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출해 왔죠. 집성촌도 파주, 강릉, 고령, 경북 고령에 있다는 것 또한 이걸 탄탄하게 받침해 줍니다. 남한이죠. 아무튼 최씨는 강원도에 많다는 사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류씨, 여기서 류씨는 버들류예요. 제가 얘기했던 류씨, 최씨 이 4대 귀종, 여기서 류씨는 버들류를 씁니다. 이 버들류씨 역사는 정주류씨에서, 이것도 북한 관양이거든요. 북조선 관양 성씨거든요. 본관이 북한에 있다고요. 정주류씨에서 풍산류씨로 이동 역사입니다. 풍산류씨는 류성룡으로 유명하죠. 오늘날 안동 하회마을 뭐 이렇게 가서 류성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동된 겁니다. 괜시리 북한 관양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북한 관양은 의심을 해봐야겠죠. 다 자동 의심되죠. 최씨 역사는 해주 최씨, 우봉 최씨, 동주 최씨로의 도달 역사됩니다. 버들류씨는 정주류씨에서 풍산류씨로서의 이동 역사. 김씨 역사는 경주 김씨에서 구안동 김씨로 이동 역사. 간단하죠. 가야김씨는 그냥 김해 김씨, 오늘날도 김해 김씨. 이씨 역사는 인주 이씨에서 전주 이씨를 거쳐서 경주 이씨로. 그렇게 북조선 관양 그렇게 해서 이씨 역사가 북조선 관양
거쳤다가 남한으로, 경주시는 한국계죠. 남한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여진족. 그 실제 사람을 말해요. 족보 붙여진 거 말고 실제 내려온 전주시라면은 여진족. 하플로우 여진족. 여진족에서 다시 경주시 한국계로 하플로우, 같은 하플로우인데 이 안에서 이제 뭐 너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너는 여진족이다, 막 이런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현실화, 오늘날 코드로 현실화 뿌리내리게 이렇게 도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일극기족은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권문세족이야 권씨고, 한국계죠. 권씨, 안동권씨 한국계. 막 엮으면 전천년, 나누면 뉴턴 전천년 또는 독일인 요한 현천년. 그냥 막 엮으면 한은옥 전천년. 막 엮으시면 안 돼요. 왕씨, 권씨, 태씨, 박씨, 막 이렇게 왕권 대박, 막 이렇게 막 엮어버리면은 뭐 이건 뭐 저기 인제, 강원도 인제 김부리, 제천 왕박산 막 엮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천년, 한국형 전천년, 한국형 시한부 세대주의 그냥 뭐 한민족과 뭐 더불어 통치하고 뭐 그냥 그냥 온갖 이제 막 하이브리드들이 이래 돼 버리면 안 되고, 이 왕씨와 권씨도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왕씨,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모계든 뭐 친계든, 만약 친계라면은 동돌골계, 모계라면 서돌골계일 수도 있고, 모계가 좀 서돌골의 피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계 자체는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권씨는 이제 완전 한국계고요. 오히려 대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그 다음에 대씨, 박씨도 한국계. 고문세족이야 권씨고, 고문이란 말을 안 떼기지 않기로 했죠. 재상지종, 충선왕 때 재상지종은 그냥 충선왕이 자기가 친한 가문들로 임의대로 지정한 거니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언양김씨야 뭐 작은 거 뾰록 났고, 김통정 케이스죠. 뭐 진씨 김씨, 진통정 김통정, 진취려 김취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신앙동 김씨 케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상 거제도 편이었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아까 그 처음에 말한 난문 설명을 다시 하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1시간을 채우는데 왠지 여기 오니까 태무친 생각이 나네. 다시 말해드릴게요. 고려시대 건물재는, 지금 보시는 이 고려시대 건물재는 11개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계단식으로 조성된 건물재는 개성이 남아있는 마늘대와도 비슷하게 닮아있어. 동시대에 조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채우겠습니다. 남은 10분. 이제 8분 남았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뭐가 있죠? 있고, 염소가 풀 뜯어먹기 좋네요. 여기 계단식으로 조성된 건물지에는 개성이 남아있는 마늘대와도 비슷하게 닮아있어 동시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단 계단상 대지 및 축대 조성은 자연 경사면으로 인한 성내 협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설계로 개성 마늘대, 진도 용장성, 왕궁 지 등의 건축 유적 등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른데 좋은데, 빠르다기 좋은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흐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준 것입니다. 예, 여기서 어지러워지시면 떨어지면 사망에 이제 나머지는 뭐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시거나 해주시고, 예, 남문 지역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소들이 알아서 비켜줬네. 예. 만약에 사람이 공격적인 것이었다면, 어우, 저는 오늘 이거 찍다가 갑자기 카메라 떨어뜨리고 사망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풀에 가열해서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있죠. 오. 맨 vs 와일드, 맨 vs 와일드, 인간과 자연, 뭐 그거 찍는 느낌도 나고.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삼국시대성, 고려시대성 차이가 나죠. 왼쪽은 삼국시대 바른층 쌓기, 오른쪽은 허튼층 쌓기. 예, 폐위된 이제 그 의종이 이렇게 보기를 꿈꾸면서 막 쌓은, 예, 뭐 허술해 보이죠. 이게 산 역사.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거제도 편이었고요. 예, 이제 그 이의민 편에서 최충원 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화도는 여기보다는 좀 덜 이렇게 덜 위험하다. 예. 강화도와 진도는 이제 그냥 가본 데를 다시 가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왔어요. 거제 둔덕기성은 처음 왔고. 그래서 강화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른층 쌓기, 그리고 이건 고려시대 거.
이거 바른층 쌓기. 예. 옆에 이거 전체가 이게 좀 이렇게 헷갈렸네요. 여기 이게 삼국시대 성벽이었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확장한 게 이게 고려시대 건데 예, 엉성하게 쌓여있다. 허튼 층 쌓기. 예. 여기 접쳐지는 부분이죠 여기. 예.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서 확장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가르는 것 같네요. 예. 예, 1시간을 채우려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안성 죽주상선 예전에 이렇게 그 찍을 때 갔던 데 말고 그 전에 갔을 때도 혼자 올라서 이렇게 여기 완전 진짜 절벽이었거든 그때는. 예. 진짜 그냥 확 절벽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탔거든요. 떨어지면 사망인데 아무튼 거기 때도 탔습니다. 탔고 예, 여기는 뭐 그런 거는 없네요. 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의종의 보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1시간이 넘었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